할게요. 자, 오늘의 시크릿 건강 핸드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봄이 오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가 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곧 있으면 꽃을 보러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은데, 오늘 이제 저희 이제 스폰서님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내용 중 하나가 이제 앉은 자리를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환경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워낙 익숙한 곳은 편하잖아요. 근데 그 편한 곳에서는 그 이상을 이뤄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발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 그 내용을 비슷하게 들었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찾아보면서 매일매일 도전하는, 좀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자, 여기 책에서는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은 150세까지 산다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건강 수명과 그리고 기대 수명에 대해서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GDP는 세계 8위 수준인데 건강 수명은 하위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몇 개 찾아보니까 2009년, 이제 2012년도 자료거든요. 왼쪽에 있는 게. 201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건강 수명이 기대 수명보다 굉장히 낮기 때문에 8년 정도는 이제 질병에 시달리다가 간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2021년도 최근 자료예요. 최근 자료인데 이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 수명은 66.3세이기 때문에 17년 정도를 병 치레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의학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 우리가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비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 번쯤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 수명 기간 동안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관리를 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첨단 의료기술로 무장한 우리가 병원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첨단 의료기술이 있다면 우리가 병원을 갈 때마다 더 건강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수명이 계속 짧아지고 있으니까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초점이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병원 이용률, 병원 입원율, 응급실 이용률 다 1위예요. 약품 복용하는 것도 1위인 나라인데 통계에 의하면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다 사망하는 연도가 점점 늘어나고 이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81% 점점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평생 약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평생 많은 약을 먹게 되는 그 만성질환이 있는데 평생 약을 먹으라는 것은 평생 고치지 못한다는 뜻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이제 1위가 심장질환으로 사망을 많이 하고 2위가 암으로 사망을 많이 하는데 바로 3위가 의료 과실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고 해요. 이 의료 과실에서는 의약품 부작용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거든요. 왜 이러한 것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먹는 모든 약들은요, 다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인지를 하고 가야 하는데, 왜 이럴까? 왜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제가 전에 했던 환자혁명의 그 박사님께서는 현대의학이 인간의 몸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세분화해서 부위별로 보기 때문에 이 너무 첨단 기술과 약물에만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약물관리센터에 의하면요. 약물 부작용 1위가 바로 항생제로 인한 약물 부작용이 많고 그 다음이 조영제, 그 다음이 항암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항상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러고 저희 가족들은 최대한 항생제를 먹지 않으려고 아파도 좀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첨단 의료 장비의 수준은 점점 높아지는 반면에 그만큼 부작용도 많이 따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엑스레이나 CT 촬영이나 MRI 많이들 찍으시잖아요. 병원에 가시면.
근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방사능에 노출을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CT 촬영을 하거나 MRI 촬영을 하기 전에 조영제를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 조영제를 복용을 하게 됐을 때에 인한 두드러기, 구토 혹은 암이나 크게는 백내장까지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우리가 감안하고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의료 기술에만 의존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암 진단들 되게 많이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서. 근데 저희도 최근에 경험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남편 지인분 중에 한 분이 갑자기 간암이라고 이제 전화가 와서 엄청 이제 서러워 하시면서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들었었는데, 결국에는 오진이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오진이 자꾸 주변에서 많이 나타나냐면요. 이게 이제 CT나 MRI 촬영을 통해서 이제 혹이나 협착증 같은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는 발견해낼 수 있지만 호르몬 장애나 혈액순환 장애, 세포의 기능 저하 등의 같은 이런 기능적인 문제를 알아내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양성 종양인지 악성 종양인지 CT 촬영이나 MRI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따로 조직 검사도 따로 실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혹이 그 자리에서 자랄지 아니면 바깥으로 퍼질지 환자의 면역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진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암 진단 환자의 44% 이상이 양성 종양으로 판명되곤 한다고 해요. 암이었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양성 종양일 것 뿐이었던 거죠. 특히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77%가 오진이었다는 논문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암에 관련된 오진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벌써 제가 나왔는데, 제가 원래 넌센스 퀴즈를 하잖아요. 이게 힌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한번 문제를 보고, 다들 준비하시고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날씨가 꿀꿀할 때는 재미있는 요소가 꼭 필요하잖아요. 한번 제가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청바지를 원하는 꽃이 있대요. 청바지를 원하는 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쉬워요. 이 꽃이 힌트고, 제가 힌트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꽃이 힌트고, 영어로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5, 4, 3, 2, 1, 0, 땡! 네. 이게 철쭉이랑 비슷한 진달래예요. 진달래. 청바지가 영어로 진이잖아요. 진을 달라고 하는 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 재밌죠, 재밌죠? 네, 또 이렇게 재미있게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제 조기 건강검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조기 건강검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에 대한 걱정과 그에 따른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많이들 받으시는데, 이게 물론 장점도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 아주 초기 이제 발견이 되면은 이제 수술로 제거를 하다 보니까 생존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혹이나 종양을 떼어낸다고 해서 다 낫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혹이라는 것 자체가 세포의 변형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세포는 혈액을 먹고 살거든요. 즉, 혈액이 탁하게 되면은 독소가 그 안에 많기 때문에 세포가 변형이 되고 문제가 결국 발생한다는 점인 거죠. 그래서 혈액이 바뀌지 않으면 암을 제거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제 수술이나 항암 으로 이제 암을 제거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잠복해 있던 암세포가 자라나고 탁한 혈액에 의해 변형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제거한다고 해서 다 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인 원인을 발견을 하고 그 원인을 좀 더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건강검진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신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건강검진을 사실 받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영제도 먹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불필요한 약을 먹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받지 않아도 될 수술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건강검진을 받음으로써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게 되면서 이제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다라고 어떤 일본의 박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곧 건강검진은 물론 추천은 하지만 우리가 이것만으로도 모든 병을 해결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아니라는 거죠. 덴마크 의료진들이 1947년부터 2001년까지 엄청 많은 오랜 기간 동안 18만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의학적 조사를 했는데 그 결론의 핵심 중 하나가요. 건강검진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사망률을 감소시키지 못한다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건강검진 물론 좋긴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계세요. 약물 치료보다는 우리가 질병을 예방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건 다들 다 알고 계신 내용 중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약물과 이제 현재 병원 시스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되고, 사실 우리 천연 원료가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천연 원료를 기본으로 하는 영양제나 식물 농축물은 특허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단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병원이나 이제 제약회사가 만들거나 권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특허를 받을 수 있어야 독점 생산이 가능하고 이윤이 보장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약회사와 병원에서는 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 가시면 이제 간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영양제 일절 드시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병원에서 권하지는 않지만 사실 병원 약물,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물로 인해서 간이 더 많이 고생을 하거든요.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혈압이나 혈당이 높아가지고 약물을 처방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분명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약물에 대한 저항이 생김으로써 약효가 들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물의 용량을 늘리거나 다른 약을 또 추가해서 계속적으로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 자체가 자연스럽게 회복하고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그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방향처럼 뭐 음식을 먹으면 결국엔 몸이 된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먹는 음식들이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유해 화학물질이 번복된 음식을 우리가 섭취를 하고 있고 굉장히 그 안에도 영양소가 많이 결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서 또 다른 이제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제로 영양 불균형을 좀 채워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하루 섭취해야 하는 유기농 채소와 과일이 30가지 이상을 먹어야 하고 우리 얼굴 크기만한 접시 기준으로 5접시 이상을 먹을 것을 권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5접시 이상을 사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먹을 수도 없고 소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추천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선택을 해야 할까라고 이 책에서 기준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요, 이제 이 5가지 정도의 기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연 원료를 사용했고, 뭐 자사 농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식물 영양소를 그대로 농축해서 만든 제품인지, 그리고 뭐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만드는 품질 관리는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 한국인에 대해서 영양 상태가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께 아주 좋은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를 추천을 해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뉴트리라이트예요. 저도 지금 먹고 있는 제품인데 이 뉴트리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1921년도부터 개발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1934년도에 최초로 이제 멀티비타민 미네랄이라는 것을 개발이 된 거예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연도로 기준을 했을 때는 거의 90년 가까이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주 뉴트리라이트인데 역사가 그만큼 길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에 대한 자료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꼭 따져봐야 하고 그만큼 안정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칼렌보그 박사분이 사진 속에 있는 분이 뉴트리라이트를 이제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 박사분이 이야기를 했을 때
믿을 수 있는 원료를 얻으려면 결국엔 내 손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기농 농장을 지금 네 개의 유기농 농장을 소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식물이 제공하는 유용한 성분을 얻지 못한다면 결국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이 식물 영양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옛날부터 이 뉴트리라이트를 개발하면서까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뉴트리라이트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 뉴트리라이트는 전 세계 6개 농장 중에, 유기농 농장 중에서 4군데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 워싱턴이라든지 멕시코,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트라우르 레이크 농장에서는 연간 907톤의 허브를 생산을 하고 있는 굉장히 큰 농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그 아세로라 체리가 13만 8천 그루나 되는 굉장히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농장 같은 경우에는 농장 끝에서 농장 끝까지 가는데 차로 3시간이 걸릴 정도로 굉장히 넓은 그 농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80종의 이상의 아세로라 체리를 연구해서 그 안에서도 굉장히 신선하고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한 체리를 추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기농 농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농장에서 전체 다 제품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뉴트리 서트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뉴트리 서트는 76가지 조항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정확한 GPS 추적이 요구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유전자 조작 동자는 절대적으로 사용을 불가능한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마저도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매년 40에서 60번의 감사를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최소 한 달에 4번 이상 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게 이제 원료를 감시를 한다는 거죠. 재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트리라이트 자체가 190건 이상의 특허를 취득하고 하고 있는 그 영양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특허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의약품을 따지는 이 GMP 어워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받으려면 100에서 150가지의 통과 기준을 통과를 해야만 이 어워드 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아메이가 뉴트리라이트가 그 영양제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약처럼 진짜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게 세계 판매 1위인 제품인데 왜 우리가 괜히 세계 판매 1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로 모니터라는 그 회사에서 시장 전문 회사에서 조사하는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이 뉴트리라이트는 자체 유기농 농장에서 식물을 재배하고 수확하고 가공하는 유일한 글로벌 비타민 식이 보충제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한 거는 그 우혜원이라고 하시는 리더님이 계시는데 그 우혜원 리더님의 자료를 제가 첨부를 해봤습니다. 그 뉴트리라이트는 세계 1위 비타민 식이 보충제 브랜드에다가 세계 1위 단백질 보충제 브랜드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브랜드를 그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물 영양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한국인은 영양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육류는 굉장히 많이 먹고 식물 영양소는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식물 영양소가 굉장히 많은 양의 섭취가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시면 이게 2022년도 자료예요. 이 식물 속 수천 가지 식물 영양소가 활성산소를 줄이고 장내 미생물을 가꾸는 핵심 열쇠다라는 그 이게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그 기사화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뉴트리라이트에서는요, 이 5가지 화이트 컬러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에서 하루 30가지 이상의 야채 과일을 우리 얼굴만한 크기 접시 5개를 이상을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야채, 채소, 과일들을 우리가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 정도의 식물 영양소가 아주 가득가득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진짜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렁이를 풀어서 밭을 정리를 한다는 것과 무당벌레와 그리고 이제 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충, 해충들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작물이 이제 조금 다 수확을 하고 나면은 땅도 쉬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 양이 밭을 청소를 한다고 해요. 굉장히 유기농적으로 생태계 농법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진짜 원라인 시스템을 가지고 철저히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또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기사화가 됐어요. 시작부터 제품까지 책임지는 이 뉴트리 회사, 뉴트리라이트가 글로벌 1위 브랜드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아예 WS와 함께 농장과 함께 이렇게 기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를 먹더라도 오늘 저희가 또 오전에 비타민C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 비타민C가 진짜 많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C 하나라도 우리가 굉장히 좀 정확한 정보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내가 꼭 섭취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기준에 모든 기준이 합산되는 게 진짜 뉴트리 라이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우리 몸에 합성 먹지 말고 정말 농장에서 안전하게 만들어진 제품을 모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칼렌보그 박사님이 제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어떠한 식물을 재배하느냐는 것보다 어떠한 땅에서 자라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기농 농장, 자사 농장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사실 없어요. 유일하기 때문에 뉴트리라이트는 진짜 누구나 다 섭취를 해줘야 되고 특히 몸이 약한 아이들이나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임산부들은 더더욱이나 진짜 태아를 위해서 뉴트리라이트를 꼭 먹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나 뭐 임신 준비를 하신다든지 아이를 키운다든지 그 남녀노소 누구나 다 비타민 드시고 계신다면 뉴트리라이트 꼭 많이들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네, 이게 진짜 뉴트리라이트 제가 공부를 더 해보니까 알면 알수록 정말 되게 체계적이구나. 근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께 공유를 하려고 하다 보니 저까지 또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굉장히 디테일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했고 다음에는 제가 아마 이 책을 마무리하게 되면 저도 지금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 중 하나가 이제 임신 기간 동안 이제 준비해야 할 영양소 이제 관련해서 제가 또 공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곧 있으면은 이제 별로 남지 않았어요. 이 이제 책도 10장이면은 끝나기 때문에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이 시크릿 건강 핸드북 모두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밌는 넌센스 퀴즈와 함께 조금 쉬운 걸로 준비를 해볼게요. 다양한 분들이 좀 선물을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하고, 네, 오늘 하루도 네,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